안녕하십니까. 시원하게 내 멋대로 한방 김정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 첫 동영상 올린 게 여기서 찍어서 올린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간단하게 그냥 중국의 만행,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별거 없고 그냥 미디어에서 떠들었던 것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기에 대처하는 형태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수행원으로 따라간 수행 기자가 중국에 가고 중국 공안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기자들 3명이나 두들겨 맞고, 국빈 방문한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예우를 다 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수행원으로 따라간 기자를 폭행을 한다?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얼마나 참 진짜 한마디로 젖같이 봤으면 한나라의 수반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쫓아간 사람을 두들겨 팹니까? 거기에 대한 말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시간 현재도 무수히 많은 범법과 위법 행위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디어에선 뭐라 그래, 공중파 방송에서 4대 일간지에서 제대로 떠드는 애들이 없습니다. 하긴 뭐 정권 수뇌부가 다 중국을 형님 모시듯이 하고 형님 그러고 있으니 뭐 하물며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행동해야 될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로에서 아줌마가 여경 뺨을 때리고 했는데, 그 아줌마를 수배를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고소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뿐입니까? 술집에서 술 먹다가 목소리 크다고 얘기했더니 술병으로 두들겨 까서 현행범으로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술병으로 머리통을 후려쳐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살인미수로 현장 검거를, 폭행자를 현장 검거를 했는데 중국인이고 재판을 받았는데 뭐라고 중국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뭐 감옥에 가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행유예를 준다고, 어떤 개 젖같은 새끼가 그것도
그 시발놈도 그것도 중국 새끼인지 판사라는 새끼가 자국민을 위할 줄은 모르고 그 반신불수돼서 반신불수란다 뭐 의식이 들어오질 않아갖고 누워있는 걔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어떻게 책임지고 누구 탓으로 돌릴 건데 그런 거 쳐다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등포구에서는 뭐 초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중국인의 뭐냐 분포도가 너무 많아서 중국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영등포구청장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중국인 집성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림 구로 그쪽으로 시작해갖고 쉽게 알고 있는 인천의 차이나타운 평택 목포 진도 아이씨 참 입 더러워진다. 입 더러워져. 중국인들 사고방식 자체가 그 나라에 대한 내국인에 대한 거는 개무시하고 자기네 편한 대로 자기네 생활 방식대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이 한국인이라는 거를 무시를 하고 깔보고 살면 그 지랄을 하고 공권연구 서온 줄도 모르고 저 지랄하고 하기는 뭐 씨발 이제 중국의 공안이 들어와서 이제 경찰 업무를 할 판인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뭔 얘기를 하겠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조만간 이제 시진핑이가 중국의 3대 세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태자당하고 공청단하고 샹하이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국의 3대 세력이죠. 공청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가입 전에 예비교육을 받는 예비교육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부 돈 있고 빽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당원으로서의 교육 뭐 그런 걸 받고 있는 애들이 공천당 소속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지금 정권의 실세를 잡고 어우러져 사는 그런 애들이 공천당 파고 그리고 태자당 애들은 중국인민공화국 공산당 창당 공산당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혁명 언론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자제들 뭐 그런 쪽에서 밀어주는 애들을 태자당 애들이라고. 이 시진핑이가 태자당입니다. 그리고 샹하이방이 있어요. 샹하이방. 샹하이방은 원래 대만 장점인 등소평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등소평이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장점이 쉽게 얘기해서 장점이 파라고 보면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는 태자당이 실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실각을 시진핑이가
이렇든 저렇든 어쨌거나 시진핑이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정권을 내려놓자니 어?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게 너무 많고 붙잡고 유지를 하자니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위험합니다. 위험해. 잠깐 언급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도 했지만 저 무한폐렴 지금은 소각로에서 시체들을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대지에서 양쯔강변 나대지에서 뭐 논밭 그런 데서 그냥 갖다 쳐놓고 그냥 불태우고 그런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발생하는 이유가 시체를 태워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으로 나오는 그런 현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에 있는 시체들은 회수를 해간다고 쳐도 그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 뭐 그런 데서 죽는 시신들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신들이 다 썩어서 부패가 하고 날이 더워져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부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침출수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먹을 물도 걱정해야 될 판이 될 겁니다. 폐렴 오기 전에 뭐야 조리독감 얘기 나왔고 그 전에 돼지열병 나왔고 중국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장 안 돌아가지. 그 농민공 2억이 넘는 2억 5천이라 그랬나? 2억이 넘는 그 농민공들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이제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폭동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일 겁니다. 예. 중국 자체에서 너튜브하고 하는 애들 SNS 무지하게 겁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건지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막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제 불황에 못지않게 크나큰 고비가 오겠습니다. 너무 중국 바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곧 닥칠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불황이 어마무시하게 큰 후폭풍이 올 겁니다. 후폭풍.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나라에서 챙겨야 되는데 나라에서 챙기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나라의 수반과 그걸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식인층들이 하는 행태들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쳤다고밖에. 세금 열심히 걷어갖고 그 세금으로 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을 수두룩빽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한방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좋은 놈을 제대로 된 놈을
인터넷 무지하게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 잘 되고 인터넷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각자가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내가 뽑고 싶은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나, 어떤 정책을 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잘 뽑아서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